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이준석이 안철수를 만난 것을 두고 이준석 저격수 신인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정치꾼들의 쇼, 정치는 쇼가 아니다. 정치는 게임도 아니다. 국민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해야 한다. 솔직함이 가장 좋은 무기다. 당내 주도권이 필요한 안철수와 언론 일면을 욕심내는 이준석이 또 만났다. 정치적 만남 이전에 사실상 비즈니스다.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다가 정치적 셈법이 맞으면 기자들 앞에서 연출된 만남을 갖는다. 김민석 수석 최고도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김문수와 이준석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선 솔직히 이준석 후보의 내심은 단일화를 하고 싶다는 쪽이 99%일 것으로 본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다. 개혁신당이라는 미니 정당에서는 큰 꿈을 꾸기 어렵다. 여기에 명태균 리스크로 향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국민의힘은 방어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준석이 단일화 불가를 선언했는데 끝까지 고민할 것이다. 단일화 명분이 없는 상황에서 끝까지 완주하는 길이 있고 구국의 결단을 하겠다며 본인의 말을 뒤집고 단일화에 나설 수도 있다. 29일, 30일 사전투표 이후 단일화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단일화에 대한 효과는 국민적 대세를 뒤집지 못할 것이다. 명분 없는 정치는 결국 실패한다. 이준석 후보는 보수 갱신과 거듭나겠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단일화는 그 원칙을 저버리는 거다. 원칙을 지키지 못한 정치가 어떻게 무너지는가의 대표적인 사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낙마 아닌가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매불쇼에 출연한 김용남 전 의원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저는 할 거라고 봐요. 아, 단일화 할 거라고 보십니까? 다음 주 초쯤에 마지막 TV 토론회 끝나고 나서 네. 하지 않을까? 아니, 단일화를 정말 할 생각이 없으면 네. 사실은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은 얼마나 서로를 매일 싸웠잖아. 진심에 예. 진짜 본심에 우러나서 서로 경멸하는 사이예요. 예. 경멸하는 사이예요. 실제로. 실제로.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정말 단일화 할 생각이 없다면. 서로 얼마나 싫어하는데. 친윤이 왜 당권 줄 테니까 단일화 하자는 제안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친윤한테 물어보는 거지. 네. 한동훈이 더 싫어? 이준석이 더 싫어? 그러면 미국 친인의 대답은 한동훈이 더 싫어! 이게 답이라고, 사실. 자, 이어 이준석은 김문수와 단일화는 없다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인수 기자와 이명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셨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까? 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 다른 거는 기억 안 나고 본인이 뭐 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했던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단일화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단일화 관련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뭐 제가 명태균 씨한테 조언들을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명태균 씨하고 몇 분 정도 통화하셨습니까? 전혀 뭐 길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충이라도 1분도 안 한 것 같습니다. 1분도 안 했다? 네. 제가 뭐 그걸 시간을 재보진 않았지만은 뭐 단일화에 대해서 그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던지 제 입장에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다. 어제 말고도 전화 자주 옵니까? 어제 처음이었어요? 예, 최근에 저는 명태균 씨 전화를 받은 적이 없는데요. 네. 뭐 상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의심살 만한 행동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명태균을 취재한 이명수 기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그 대화 내용을 다 알고 있어. 네, 대화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 대화 내용을. 지금 그걸 얘기를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저한테도 다 안 했는데, 대충 이제 취재 과정에서 저는 좀 전해 듣긴 했어요. 이런 얘기 있었다라고. 근데 저는 구체적으로 다는 모르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요렇게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일화와 관련해서, 단일화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태균이 준서가 단일화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그렇죠. 네. 단일화를 하려면, 이런.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해라. 이준석이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도 뭐, 단일화 안 한다 기자회견 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죠. 예, 우리는 그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 예, 이게 단일화 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냥. 예, 본인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더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이라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예, 뭐, 크게 단일화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한다예요, 한다. 자, 이에 광분하여 잠 못 이룰 자가 있지요. 이준석에게 국힘의 친윤들이 당권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동훈은 다음과 같이 비판했습니다. 친윤들이 다른 당에 우리 국민의힘 당권을 주겠다고 당권 거래를 제안했다는 다른 당의 폭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친윤들은 사실 아니라고 부인하는 입장도 안 냅니다. 못 냅니다. 친윤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뒷배로 호가호위하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망상을 옆에서 자극하고 이용해서 나쁜 정치를 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자 장해찬은 이동훈 개혁신당 홍보단장이 쓴 한동훈 측근들이 자신들에게 자주 전화해 끝까지 단일화하지 말라고 완주하라는 말을 한다는 글을 공유하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홍보단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단일화를 방해하는 친한계가 대선 패배를 바라며 해당 행위를 하는 셈입니다. 이 중요한 시국에 지원 유세를 빙자한 팬클럽 미팅으로 전당대회 사전운동이나 하고 뒤에서는 단일화를 방해하며 끝없이 당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웬만하면 6월 3일까지 침묵하려 했지만 살다 이렇게 졸렬하게 정치하는 사람은 처음 봅니다. 라며 슬슬 시동을 걸지요. 공희준 정치평론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한동훈도 죽고 이준석도 죽고 김문수는 이준석과 설령 단일화가 되어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에게 완패한다. 왜냐? 첫째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자들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영혼 없는 표 찍는 기계들처럼 고분고분 찍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소위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에 위기감을 느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이 더욱 강력하게 결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4050 세대 유권자들과 호남 출신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게 확실하다. 셋째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는 역선택을 무조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기득권 구태 친윤석열계 정치꾼들이 안철수를 삐끼로 내세워 이준석을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려는 목적은 장해찬 전 최고위원을 복당시키고 윤석열의 김주혜일, 괴력의 세대 김계리 변호사를 전격적으로 입당시킨 속내와 똑같다. 한동훈을 제거해줄 자객 용도로 써먹겠다는 계산이다. 문제는 한동훈 숙청에 성공하면 장해찬과 김계리에게는 두둑한 보상이 따르겠지만 이준석은 또다시 잔인하게 토사구팽 당할 게 뻔하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만에 하나 후보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제일 먼저 한동훈이 죽고 그 다음으로는 이준석이 죽는다.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계신 어느 왔고 좋은 여사님의 그림자가 짙게 어른거리는 음산하고 무시무시한 살생부다. 자, 그야말로 구구와 내란 세력과 정치꾼들의 용광로인 국힘은 결국 이번 대선으로 정권교체, 국힘 교체의 기회가 동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